이력이 좀 특이하세요. 네. 1998년부터 영화 제작사 프로듀서로 활동하시다가 2011년에 여의도 정치권에 콜이 와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셨거든요. 네네. 갑자기 진로 변경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제가 사실은 원래 영화 프로듀서로서 계속 일을 했는데 김명곤 선생님 아시나요? 서편제 배우. 서편제, 예. 그분이랑 같이 이제 그 선생님 김명곤 선생님하고 배우 대 프로듀서의 관계였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면서 김명곤 선생님이 문화부 장관이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노제를 서울시청광장에서 했던 예. 노제를 총감독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연, 그 윤도현 씨라든지 김재동 씨를 불러가지고 곤란에 겪게 했는데 그 공연을 제가 기획하면서 그 끝난 다음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께서 그 장의위원장이어서 네.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 그때 막 머리도 기르고 밤에도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총리님께서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선거라든지 이런 앞으로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물어보셨는데 제가 솔직히 정책이나 선거나 정책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괜히 센 척 아니라고 세상은 디지털로 변하고 있는데 너무 여기 아날로그 느낌이다. 이 얘기를 했더니 너가 와서 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파워블로그나 파워지식인 이런 전문가들 불러서 선거를 도와드리고 국회에 이제 비서관으로 오라 그래서 가게 됐죠. 근데 이제 저도 경험 삼아 갔는데 해마다 선거가 있더라고요. 대선, 지선, 총선 이렇게 하면서 바로 또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도 파견을 가고 이러면서 선거 전문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이없지만 자리를 잡게 돼서 겸손의 말씀이신데 벌써 그런 인연으로 네. 뭐 한명숙 전 대표, 문재인, 뭐 추미애, 이해찬, 이재명 당 대표 보좌하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도 맡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을 시기가 언제셨어요? 저는 추미애 당대표를 보좌할 때가 좀 기억에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 가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쓰는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다른 언론사의 기자가 그걸 취재하길래 제가 이렇게 눈 가리고 모자이크 음성 변조해서 국회의원들이 돈을 마음대로 씁니다 이런 인터뷰도 했었는데 추미애 대표님을 보좌할 때 이 특수활동비를 통제하는 법안을 내야 된다. 비공개로 이거를 국회에서 그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법안에서 예산하기 특례법, 국가재정법, 감사원법, 국회법, 국정원법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도장을 91개를 받아가지고 발의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결국에는 특활비가 국회 특활비가 의장이 쓰는 해외에서 쓰는 거 말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때 정치 효능감을 느꼈고 그때 추미애 대표한테 이 법안 내면은 여기저기서 욕을 많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원망 좀 안 들으셨어요? 주변에서? 추미애 대표가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오르면 해야죠. 딱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추미애 대표 존경하는데 제가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 추미애, 이재명 이런 어떤 거물급 정치인을 모시면서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이 항상 사보다 중요한 것이 정치다. 이것을 배울 기회였다고 생각해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정치인들의 좋은 면을 많이 좀 보신 것 같은데